예, 안녕하십니까.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상승 계속 이어질까?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좀 의미 있는 상승을 해줬죠. CPI 발표가 있고 나서.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CPI가요. 일단 소비자 판매부터 소매 판매가요. 이제 3월하고 똑같이 이제 0%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팔리니까 물가는 싸지겠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CPI 분석을 좀 해보면요. 사실상 그냥 동일하게 나왔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CPI가 전월 대비 이제 예상 0.4%였는데 0.3%로 이제 하회를 좀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근원이나 이제 전년 대비 근원도 전월 전년 대비 다 이제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다고 하면 근원 CPI가 이제 월간이 0.3%로 발표됐는데 0.29%로 이제 조금 하회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주 약간 헤드라인 CPI가 조금 낮게 나왔다. 근데 시장이 이만큼 펌핑했다. 요거는 이제 지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왔냐?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이슈들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이슈들은 뭔가 좀 의미 있는 이슈들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요. 플러스 CPI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식품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어요. 예, 식품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조작하기도 쉬워요. 예.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달에는 AB 가게에서 좀 비싼 데서 측정을 했는데 뭐 이번 달에는 좀 싼 데서 측정을 했다 뭐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피 값이 많이 올랐는데 커피 값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어제 커피 값 빠졌어요. 예. 그랬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뭔가 조금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예. 뭐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좀 공부 많이 하고 깊이 있고 아니면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서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요 지표들을 좋게 만들려고 정부에서 조금 개입이 있었던 것 같다. 요런 걸 이제 눈치를 챘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휘발유 값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휘발유 값 아니야 다를까 상승한 거 지표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도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커버를 해주면서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휘발유 가격 상승했다가 다시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전월 대비해서 6월 달에 발표될 CPI에서는 이제 유가가 빠졌으니까 휘발유 값이 빠졌으니까 이제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회하도록 좋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요런 걸 이제 또 다 예측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이제 좋게 나왔어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지금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요거는 좋게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OER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주택 소유자 임대료,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내 월세를 얼마 정도로 너는 측정을 하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인들이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팔고 싶은데 좀 있으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매물을 안 내놓잖아요. 예. 뭐 전세 가격도 나는 4억을 받고 싶은데 이제 뭐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내 전세값 한 3억 5천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예, 그래서 이제 OER도 지금 조금 전월 대비해서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들도 계속 못 버틸 거다.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것도 다음 달에는 또 더 낮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금리를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에 대한 뭐 그런 확률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65%에서 어제 발표나고 76%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76%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고용시장도 제가 지금 계속 살짝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정부가 개입해서 그런 거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런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표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지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일 것 같다. 요런 생각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갔다. 어제 주가도 제법 올라갔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유독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한 7% 올라갔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요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 하락할 거라는 예상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62.5K에서요 66.5K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65.8K 뭐 이때쯤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저는 62K 여기서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하락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66.5K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요. 제가 이게 예상이 또 틀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촉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참고는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나 뭐 피해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근데 제가 하락한다는 관점을 이야기할 때도요, 계속 이건 무조건 하락합니다, 파세요, 이런 관점 아니었어요.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규제나 뭐 23일 되면 ETF 혹시나 이더리움 ETF 거절나면 또 뭔가 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마운트곡스 물량도 지금 계속 이게 상승을 가는 데는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5월 말에서 6월 초에 제미니언 관련해서 제미니가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 그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두하고 있는 그 하락에 관한 이슈들은 아직 해소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3월 달부터 해서 고점을 74K쯤이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 14일, 3월 15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이게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횡보의 폭이 너무 넓긴 하지만, 왜냐면 이게 3월 15일부터 해서 이렇게 떨어졌던 폭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3월 15일부터 한 4월 15일까지 요 한 달 동안은요, 위에서 머물렀을 때가 좀 많아요. 이 중간을 한 67K, 68K 로 보자고 하면 이 위에서 놀았을 때가 좀 많아요. 근데 5월 이제 4월 14일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밑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 한 달 동안 지금 이 67K 68K를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66.5K까지 갔다가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67.5K를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뭔가 또 좀 최근에 뭐 안 좋은 이슈들로 인해서 이게 뭔가 또 하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똥촉이에요. 똥촉이니까 제 말 듣고 사고 팔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이유는, 어제 라이브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비트코인을 현물로 구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락이 엄청 컸기 때문에 지금 못 버티고 나가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락하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악재도 있지만 호재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현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게 하락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겁먹지는 말라. 왜냐면 이제 하락하는 이슈들도 이런 것도 뭐 비트코인이 망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하락에 관한 이슈니까 요거는 다시 하락했다가 언제든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보시면 알잖아요. 9시부터 오늘 아침 한 12시간 만에 비트코인 6% 상승하잖아요. 7% 상승하고. 그러니까요, 상승할 때는요, 일주일이면 뭐 10K도 말아 올립니다. 10K 이상도 말아 올려요. 그러니까 이 현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하락에 너무 겁먹지 말고, 아, 요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락하고 있구나, 뭐 요렇게 생각을 하라고. 당연히 뭐 여기서 바로 이제 반등이 아니라 요 상승 랠리가 이어져서 쭉 상승하면 당연히 다 좋겠죠. 하지만 혹시나 하락하더라도 이제 요런 거 알고 있으면 조금 버틸 때 좋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또 틀린 거는 제가 또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어제 라이브 할 때요,
이제 65K 뚫고 막 66K 막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요 매물대 지금 정리했으니까, 요 쇼 포지션 매물들 정리했으니까, 이제는 내려오지 않을까. 67.3K, 뭐 요때 있는 매물대를 정리하러 갈 것 같진 않다.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보니까 지금 막 정리하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관점도 제가 틀렸다. 근데, 지금 또 고집을 좀 저는 부려요. 그래서 뭐 올라가더라도 요거 뚫고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라이브 할 때도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내가 설레발 치니까 이거 막 올라가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관점은 이렇게 읽고 있지만 제가 설레발 쳐가지고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적군이 아닙니다. 뭐 하락한다고 지금 숏 배팅 해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현물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이나 전부 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시장을 조금 읽자면 이런 악재들이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요 영상 올리기,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기 한 1시간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에는 저는 화가 나질 않아요. 근데 요즘 제가 자꾸 댓글을 언급하는 이유는 막 이분한테 가서 댓글로 욕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영상 찍고 나서요, 올라가도 이분한테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분 같은 모습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규로 코인 투자를 하시면 대부분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이냐면,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고요, 이제 유튜브에다가 비트코인을 쳐보니까 대형 유튜버들이 막 눈에 띄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 보니까 계속 상승한대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또 막 2억 간다, 3억 간다 하니까 3월 달에 이제 진짜 상승 뭐 하겠네 이러면서 고점에 진입을 하신 겁니다. 근데 얘들이요, 가격이 떨어져도 계속 상승한다, 계속 상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버텨요, 손해가 나도. 근데 이제 뭐 59K를 간당간당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59K가 깨지면 51K까지 내려갈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59K가 깨지는 순간에 막 58K, 57K에서 손절을 한 겁니다. 손해를 보고. 근데 이게 57K, 8K에서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팔았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대형 유튜버들한테 신뢰를 잃은 거죠. 그러고 유튜브를 계속 뒤져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허쉬라는 놈이 있었네. 얘는 하락할 때 하락한다고 맞췄네. 이러니까 저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하락할 때 하락한다고 맞췄고 상승할 때 상승한다고 맞췄네. 이놈은 진짜 잘하는 놈인가 보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제 영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갑자기 일주일 전에 비트코인 하락할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얘는 이전에도 잘 맞췄으니까 이번에도 얘 말을 들어야지 이러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피해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요즘 내가 관점이 잘 맞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끝자락에 가면 요즘 최근에 제가 한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제목만 보고 이전에 맞췄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이런 거 보고 그냥 또 매도를 하신 겁니다. 매도를 하셨는데 지금 어제 갑자기 뭐 비트가 7% 올라가고 알트는 많이 올라가고 10% 이상씩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은 두 번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와서 이제 저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신규 투자자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죠. 이제 가격이 내가 만약에 뭐 1년 보고 뭐 5년 보고 10년 보고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격에 의해서. 당연히 진짜 큰 악재가 터지고 막 그러면요, 그때는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하루하루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 이제 진짜 끝났나 보다 이러면서 팔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요, 아무리 좋은 상승장에도요 수익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최대한 마음을 먹었으면 장기적으로 자기 투자 플랜이 있으면 그걸 그냥 고수하고 나가라.
제가 단기적으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떨어지는 이유와 올라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이게 버틸 힘이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딱 말씀을 또 드릴게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하락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보면요,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올라간 코인은 요거밖에 없어요. 상승한 코인은. 이게 제가 방금 캡처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비트가 7% 상승하고 다른 것들이 막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주일로 봤을 때 요만큼 상승했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은요, 아직도 다 손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꼬작 일주일로 봤을 때 상승한 거는 지금 뭐 한 10몇 프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 2, 3, 4, 5, 6. 6개죠. 그 중에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기준으로 제가 하락한다고 하고 상승했던 코인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상승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위에서 그래도 제 영상 보고 손해보신 분들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근데 비트코인도 꼬작 3%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저항 구간이 여기 맞고 또 떨어지면요, 다시 이거는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잠깐 뭐 몇 시간 전에 7% 올랐다고 해서 이걸 또 막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이 이제 진짜 또 끝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기서 사면요, 또 하락 맞고 박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추가 매수를 할 때는요,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요,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게 저항이 맞아가지고 조금 조정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요, 이 상승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인정하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승분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못 먹는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상승하고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해야 되지. 이거 상승한다고 해서 여기서 좀 하고 있다고 해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서 매수하면요, 다시 하락 맞을 확률이 더 큽니다. 항상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요런 거 보고 막 매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이분도요, 댓글 남기신 이분도요, 제가 착한 척 하는 거 아니고 어찌됐든 뭐 본인이 경솔을 해서 뭐 샀다 팔았다 했지만 이 마지막 끝자락에 판 거는 제 영상을 보고 팔았던 거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분한테도. 근데요, 지금 뭐 투자를 계속 하세요. 예. 그냥 영상 일을 보고 지금 화내고 하는 거는요, 앞으로도 계속 뭐 투자를 하신다는 거니까요. 제 영상을 계속 보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을 보면 가격 측면에서 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맞춘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저랑 같이 이제 시장을 읽으면서 가면, 그리고 저를 너무 맹신하지만 않으면요, 도움은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신규로 이제 시장 들어와서 막 손해보고 하니까 엄청 화나고 하시는 거 아는데, 요걸 교훈 삼아서 이제 투자를 조금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보지 마시고 다른 유튜버들도 보고, 가격적인 측면 말고 요 놈은 어떻게 생각하고 요 놈은 어떻게 생각하고, 똑같은 이슈에도 똑같은 기사에도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유튜버들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자기 관점과 맞다 싶은 쪽에 조금 더 이제 신뢰를 가지시고 그렇게 한번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예. 왜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요, 저한테 욕을 했던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다 같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요, 나중에 가격 상승하고 나면 다 서로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거 별거 아닌 내용이긴 한데요,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요런 것들이 쌓여서 큰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요, 규제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요런 법안이 지금 발행이 됐어요. 이거 7월 달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뭐 채굴장들이나 아니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뭐 그런 거. 예. 그러고 너무 규제를 많이 하지 않겠다, 요런 법안입니다. 요런 법안이 이제 통과됐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시행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요, 당연히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각 주마다 또 자기네들만의 법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든 그건 따라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우리 주에서 뭔가 세금을 발행한다거나 규제를 한다던가 그런 건 없을 거다. 뭐 이런 법안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채택이 됐고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미국은 지금 규제를 하고 제도권 안에 편입하려고 막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클라호마주 같이 뭔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좀 반대하는 그런 주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뱅가드 차기 CEO가 옛날 이제 블랙록 ETF 총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뱅가드도 이제 ETF 출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바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셀린 램지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뭐 BTC 현물 ETF 출시 계획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거든요. 뱅가드도요. 지금은 비트코인 쓰레기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고 좀 안정화되고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하면요. 얘들도 언젠가는 분명히 ETF 출시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블랙록에서 ETF 총괄했던 사람이 CEO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진행들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뭐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뱅가드가 아무리 비트코인을 싫어한다고 해도요. 얘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들이 지금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못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기업 왜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코인베이스랑 뭐 채굴업체 뭐 마라톤이랑 뭐 이런데 되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예, 뱅가드가. 그러니까 얘들도 비트코인은 아예 관심 없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지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괜히 그래도 새로운 자산이 뭐 엄청 올라가서 지들 빼놓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호재가 지금 자꾸만 나오고 있다. 예.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뭔가 규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마운트 곡스나 제미니언이나 뭐 ETF, 이더리움 ETF 거절이나 뭐 이런 이슈에 관해서 지금 이제 요번 달 말 뭐 6월 초 뭐 요때까지는 조금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게 저의 스탠스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 타고 싶죠. 예, 선물로 롱 치고 싶고 막 알트코인 지금 50% 제가 현금 관망하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올라가면 저도 사고 싶어요. 예. 근데 저는 버티고 있다. 예, 왜냐면 이런 악재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하락할 거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조금 예상하고 있긴 있는데 뭐 더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예, 이제 막 악재들이 해소되고 나서 뭐 그때 가격이 뭐 70K, 72K, 74K라도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니까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뭐 그때 타도 늦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알트 같은 경우에는 절반 현금 관망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요즘은요 제가 유튜브를 그래도 이제 한 달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랑 생각 공유를 같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법 늘어난 것 같아요. 라이브를 켜보면요. 예, 그리고 저랑 입장 다른 분들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저는 좋아요. 저는 뭔가 규제 이슈 관련해서 지금 좀 하락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도요.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지만 아니 나는 이거 보니까 통화정책이 지금 대선 앞두고 뭔가 긍정적인 것 같아서 상승 추세가 지금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맞다 내가 맞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예, 알 수 없지만 최근 동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62K에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승했다. 그러니까 그분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패배했다. 예. 근데 뭐 기분 나쁜 거는 전혀 없어요. 예. 그분이 맞을 때도 있고 제가 맞을 때도 있고 이런 거니까 제 영상은요 그냥 정보나 이런 것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고요. 저랑 관점이 비슷하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저랑 반대되는 관점이 있다고 하시면 이제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네 요 정도 생각 가지라고 방송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계속 방송할 거니까 그렇게 같이 한번 투자해보자 이 말입니다. 예. 하여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